안녕하세요. 시와 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마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오타니 선수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타니는 1994년생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야구를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프로로 데뷔하여 2016년에는 팀의 일본 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MVP에 선정됩니다. 그 후 미국으로 진출해 2021년 투수로는 9승을 거두고 타자로서는 46개의 홈런을 날리며 시즌 내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야구 선수로는 유일하게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후보에 이름을 올린 오타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살아온 오타니 쇼헤이 선수. 그는 삶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습관을 지켜왔을까요? 저명한 스포츠 심리학자이자 오타니의 팬으로서 저자는 오타니의 성공 습관을 심리학, 경영학, 데이터 공학 이론을 활용하고 분석하여 40가지 원칙으로 정리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오타니의 팬을 넘어 오타니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파헤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쇼타임도 펼쳐 보일 수 있길 바라며 낭독을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든 오타니식 천직 찾기.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어떻게 그토록 눈앞의 일을 몰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타니 선수에게 야구는 자신이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직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찾을 수 있었던 오타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구야말로 그에게 있어 천직이니까요. 언젠가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가 되기 전에는 이도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팬들의 응원, 그리고 코치님들과 쿠리야마 감독님이 지도해 주신 덕분에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랬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이적하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 제가 천직의 3요소라고 부르는 3가지가 있습니다. A. 내가 잘하는 일. B. 내가 좋아하는 일. C. 돈이 되는 일. 이 3가지 요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당신의 스위트 스팟이며 그것이 당신의 천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를 일의 스위트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A와 B 요소가 함께 있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당신의 취미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스포츠, 악기 연주, 바둑, 장기 등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즐겨온 것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 기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는 이 분야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당신이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해도 보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에 쫓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C에 해당하는 일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그 일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열쇠 말은 성장입니다. 눈앞의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다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게 되면 내용이 무엇이든 반드시 그 일을 잘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면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고 틀림없이 잘하는 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에 대한 보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 속해 있다면 직함이나 재량권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일의 스위트 스팟을 진지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당장 더 충만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멀지 않은 미래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천재도 원하는 것을 그냥 얻지 않는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바라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단,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모습을 머릿속에 리얼하게 그려서 뇌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넴 파이터즈 시절 오타니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매일 시합에 나가서 중요한 때에 때릴 수 있는 선수, 맡은 경기에선 지지 않는 공을 던지는 선수라고 답하겠습니다. 팀의 기둥으로서 열심히 하는 선수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뇌는 본래 언어보다 이미지를 기억하는 데 능숙합니다. 어린 시절 오타니 선수의 뇌 속에는 일본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이도류로 활약하는 미래의 자화상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강한 의지가 그의 뇌 안에 선명한 미래상을 그려서 꿈을 실현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뇌에 입력하는 작업을 반복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만들어서 자주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사진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고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보는 겁니다. 동시에 사진을 볼 때마다 반드시 이 차를 손에 넣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토너먼트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6명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우승이라고 답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는 우승컵을 높이 들어올리는 장면을 매번 떠올리면서 연습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힌 투어 프로 2명이 실제로 1년 안에 토너먼트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뇌에 강렬하게 각인된 꿈은 자연히 올바른 노력을 쌓게 하고 결국 그 꿈은 실현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은 꿈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오타니는 LA 에인절스에서 메이저리거가 된 초기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을 키워서 에인절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것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리는 꿈 이상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장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쌓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꿈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꿈에 대한 행동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꿈을 말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달성 기한을 설정합시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자주 보는 습관을 들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합시다. 어느새 꿈에 점점 가까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급 목표는 최고의 나를 뛰어넘는 것. 우리가 오타니 쇼헤이 선수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상 최고를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포넨 파이터즈 시절 오타니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결과를 원합니다. 1년차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를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압박감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칭을 해도 배팅을 해도 스스로의 모습을 얼마나 높은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따위는 그만두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사상 최고를 목표로 삼고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오타니 선수가 뛰어난 야구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오타니에게 야구에 대한 재능이 없었다면 메이저리거는커녕 프로야구 선수도 될 수 없었겠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이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재능만으로는 진정한 인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피를 말리는 오랜 기간의 단련이 있었기에 오타니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매년 드래프트 회의가 열리고 12명이 각 팀에서 1순위로 입단합니다. 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분석으로는 1군 주전으로 계속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기껏해야 5명 중 1명 정도입니다. 부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드래프트 1순위로 시작한 선수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재능을 타고난 탓에 노력을 게을리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선수들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그릿을 저술한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 박사는 재능, 노력, 성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은 달성. 더크워스 박사는 재능은 노력에 의해 스킬이 올라가는 속도, 달성은 스킬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성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재능보다 노력이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크워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계산이 대략 맞는다면 재능이 다른 사람의 2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절반밖에 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스킬이 엇비슷하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노력과 타입인 사람에게 압도적인 차로 뒤처질 것이다. 왜냐하면 노력가는 스킬을 점차 연마할 뿐 아니라 그 기술을 살려 정력적으로 항아리를 만든다던가 책을 쓴다던가 영화를 만든다던가 콘서트를 연다던가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스킬 자체가 아니라 항아리나 책, 영화,
콘서트의 질과 양이라고 한다면 노력가 쪽이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법이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일을 몰두하는 자세가 당신을 인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더크워스 박사가 개발한 성장사고 이론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성장사고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오타니 선수처럼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승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니포넨 파이터즈 시절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일과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타니는 이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등판 다음날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며 피로물질 제거에 힘쓰고 그 다음날은 완전히 휴식합니다. 그리고 3일째부터는 다음 등판을 위해 정해진 훈련을 철저히 소화했습니다. 이 습관은 메이저리거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등판 전 훈련은 면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와의 캐치볼, 벽을 향해 던지는 공의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오타니는 시즌 오프의 일과도 잘 짜놓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단축된 2020년 시즌을 앞두고 오프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 45분부터 캐치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시에 야구장에 가서 움직이기 시작해 45분 동안 몸을 데우는 시기예요. 먼저 캐치볼을 하고 불펜에 들어가서 뛰고 배팅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돌아오는 시기죠. 연습에 관해서는 아쉬울 것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루틴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 당신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이러한 루틴을 무시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3주 정도 지속하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습관 기술과 리더십 연구에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빈 샤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사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앞으로 며칠이 남았으니 오늘은 상관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멋진 인생은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처럼 만족스러운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모든 하루가 중요하고 최종 결과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상상의 산물일 뿐이며 오늘이라는 하루가 있을 뿐이다. 현명하게 써야 한다. 저는 미리 약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 7시간 중 5시간은 글쓰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외출을 하지 않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반드시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밤 9시 반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 전에 일어나는 리듬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착한 리듬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고 큰 병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껏 힘을 내서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습관을 뿌리내리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 시간이 불규칙해서 이런 루틴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시간 활용법을 공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루틴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습관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습관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오타니 선수처럼
훌륭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매일 전진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타니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았으니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지루한 일상 업무의 반복인데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다. 많은 직장인들이 일이 재미없어요. 이 일을 계속해도 성장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나와 맞지 않아요. 등의 불만을 품고 오늘도 일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재미있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싫은 일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한 행복감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물론 일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일은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저는 업무 내용의 재미를 보고 일을 선택하는 한 인류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프로의 세계에서 재미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타니 선수를 봅시다. 그냥 공을 치거나 공을 던지는 것은 일 자체로 보면 단조롭고 재미도 없습니다. 게다가 프로의 일에 항상 따라다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소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재미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순간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이루는 순간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고 싶어지는 거죠. 열쇠의 말은 성장과 진화입니다. 인류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로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흥미롭지 않은 일도 하다가 번쩍하는 빛을 찾아내면 갑자기 재미있는 일로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타니 선수의 말입니다. 매일매일 방망이를 휘두를 때에도 던질 때에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타니는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재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그 과정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간신히 위대한 재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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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에는 지름
이 방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작업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 흥분이라는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일단 해보자 라고 외치며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칙좌핵이라는 뇌의 기관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 스위치의 정체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한 발씩 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업적은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일에도 긍정할 것이 반드시 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당신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서 그저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처럼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돌파구를 찾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지금까지 커리어를 돌이켜보면 거듭되는 사고들이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토미존 수술입니다. 2018년 9월 25일 LA 에인절스 구단은 오타니가 시즌 종료 후 10월 첫째 주에 오른쪽 팔꿈치 내측 축부인대 재건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오타니의 이도류는 수술 후 18개월이 지난 2020년 시즌 이후에나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타니는 수술 전의 갈등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안 하는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보통 1년이나 반년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든 팀의 보탬이 되도록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수로 복귀한 2020년 시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즌 단축으로 오타니는 단 2경기에서 1과 3분의 2 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투수로서 아쉬움이 큰 시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낙담하면서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희일비의 태도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일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도약으로 이끄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2018년 시즌 후 잡지 인터뷰에서 2018년 시즌 후반에 인대에 상처가 있는데 타격에 지장이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른쪽 팔꿈치에 불편함이 없어 타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했으니 더 좋은 상태로 타석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 답변을 보면 오타니 선수는 좋지 않은 일 가운데 숨어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데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셀프 토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긍정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좋은 소식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보다 최선주의자가 되자.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완벽주의자와 최선주의자입니다. 앞서 한번 소개한 말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정답을 맞힐 수는 없어도 훈련 과정에서 정답을 맞힐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좋지 않았던 것, 좋았던 것이 매일 나옵니다. 오늘도 있었어요. 그걸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보고 그걸 다음날 시도해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말에서 오타니 선수가 최선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주의에 빠지면 일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일을 끝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95% 완성된 작업도 불완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5%까지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반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80%가 완성되면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실패에 대한 내성에서도 최선주의자는 회복이 빠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의욕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반면에 완벽주의자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결과가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평불만을 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니포넨 파이터즈 시절 오타니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선은 내 스타일대로 내가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공을 던지면 어떤 타자도 맞히지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의 실력을 파악한 후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최고의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완벽주의자와 최선주의자의 사고방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격하게 대합니다. 실수를 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책임 유무와 반성 여부를 묻습니다. 반면에 최선주의자는 모든 일에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실수나 실패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단에는 완벽주의자와 최선주의자의 목표까지 거리 예측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최단 거리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당황합니다. 반면에 최선주의자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을 항상 예상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여유 있게 대처합니다. 오타니가 생각하는 어른의 조건.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소의 행동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칫하면 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했을 때보다 안 좋았던 경기가 더 기억에 남아요. 제 약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싶거든요. 열심히 하라는 소리도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제대로 스트라이크를 넣어라는 소리로 들리죠. 오타니 선수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BC 이론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역경, 해석, 결과의 머리글자를 따 지은 이름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주차장이 꽉 차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늦게 온 차량이 그 자리를 가로챘다고 합시다. 만약 당신이 저 운전자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싸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럴 때 저 운전자는 서둘러 물건을 사야 할 필요성에 쫓기고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운전자와 다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ABC 일기의 예시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전용 노트에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당신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치를 따지지 않고 일단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시작한 지 열흘만 지나면 점점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신기하게도 주변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금연, 금주 등 건강 습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의 뿌리는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아, 내일부터 하지 등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쌓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의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시절에 연습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주 힘든 훈련 일정이 있다면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른입니다. 매일 ABC 일기를 쓰면 당신의 인생이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고 오타니 선수처럼 인생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인간이 되는 법.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야구부 사사키 히로시 감독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사키 감독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작은 화분이 담긴 은행나무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정원에 심을 큰 은행나무를 원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작은 화분에 담긴 작은 묘목도 정원에 심으면 크게 자란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사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나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도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크게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크기로 자란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키우면 그 정도 선수로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선수에게는 단계적으로 그릇의 크기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나는 이 정도의 인간이라고 스스로 단정 짓는 것이죠. 물론 과거를 바꾸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인간이다 하는 식의 자아상을 지금 당장 바꾸어 봅시다. 저는 노력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 자아상은 그 물을 담는 그릇의 부피, 그리고 성과는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쌓아도 그릇의 부피보다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즉, 노력을 쌓기 전에 나라는 그릇의 부피를 키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수시로 들려주세요. 나는 목소리라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나는 책 낭독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자주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자아상이 바뀌고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아상을 바꾸는 방법은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공부나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사실 감정은 어떤 사실로 인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좋지 않은 자아상을 뇌 속에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감정 변화의 스킬 향상표는 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의 예시를 참고하여 매일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기술을 익혀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긍정도 점수를 숫자로 적어봅시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표를 이용해 긍정적 요소를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자아상은 개선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잘 되는 나를 연기하라. 오타니 쇼헤이 선수만큼 자신만만한 표정과 태도를 가진 선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기력이야말로 인류 운동선수들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요소입니다. 오타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반드시 메이저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다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이루어진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오타니는 마치 자신이 이미 메이저리거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플레이해왔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풍모라는 단어는 연기력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인류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한 대본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인류 야구 선수의 풍모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 투수가 던지는 공과 평범한 투수가 던지는 공은 같은 구질이라 하더라도 타자에게는 다른 공으로 보입니다. 인류 투수가 던진 공이 당연히 더 위력적인 공으로 보입니다. 즉,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이 날아오는지보다 누가 던진 공인가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어디에 공을 던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가운데로 던집니다. 전부 한가운데로 던져요. 포수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가운데서 준비하고 직구가 좋겠다 싶으면 가운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깝지 않겠어요? 타자가 가운데로 올 줄 알면서도 못 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모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아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내면을 변화시키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1. 부정형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2. 일지에 기록하면서 3. 긍정적인 생각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순서의 3단계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칼레도니아 대학의 엘렌 덩컨 박사가 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기를 쓰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불면증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일기를 쓰는 사람의 66%는 오래된 일기를 버리지 않았고 그중 89%는 일기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쓰라린 기억이나 좋지 않은 일을 떠올린 것이 불안과 불면증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좋지 않았던 일을 돌아보면 우울하지만 잘한 일을 돌아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덩컨 박사가 작성한 성장 노트가 있습니다. 잘한 일, 할 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이 노트를 훑어보세요. 오타니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태도를 따라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연기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주변에서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시와 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마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오타니 선수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타니는 1994년생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야구를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프로로 데뷔하여 2016년에는 팀의 일본 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MVP에 선정됩니다. 그 후 미국으로 진출해 2021년 투수로는 9승을 거두고 타자로서는 46개의 홈런을 날리며 시즌 내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야구 선수로는 유일하게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후보에 이름을 올린 오타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살아온 오타니 쇼헤이 선수. 그는 삶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습관을 지켜왔을까요? 저명한 스포츠 심리학자이자 오타니의 팬으로서 저자는 오타니의 성공 습관을 심리학, 경영학, 데이터 공학 이론을 활용하고 분석하여 40가지 원칙으로 정리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오타니의 팬을 넘어 오타니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파헤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쇼타임도 펼쳐 보일 수 있길 바라며 낭독을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든 오타니식 천직 찾기.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어떻게 그토록 눈앞의 일을 몰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타니 선수에게 야구는 자신이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찾을 수 있었던 오타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구야말로 그에게 있어 천직이니까요. 언젠가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가 되기 전에는 이도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팬들의 응원, 그리고 코치님들과 쿠리야마 감독님이 지도해 주신 덕분에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랬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이적하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 제가 천직의 3요소라고 부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내가 잘하는 일. B. 내가 좋아하는 일. C. 돈이 되는 일. 이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당신의 스위트 스팟이며 그것이 당신의 천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를 일의 스위트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A와 B 요소가 함께 있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당신의 취미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스포츠, 악기 연주, 바둑, 장기 등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즐겨온 것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 기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는 이 분야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당신이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해도 보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에 쫓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C에 해당하는 일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그 일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열쇠 말은 성장입니다. 눈앞의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다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게 되면 내용이 무엇이든 반드시 그 일을 잘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면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고 틀림없이 잘하는 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에 대한 보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 속해 있다면 직함이나 재량권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일의 스위트 스팟을 진지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당장 더 충만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멀지 않은 미래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천재도 원하는 것을 그냥 얻지 않는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바라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단,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모습을 머릿속에 리얼하게 그려서 뇌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넴 파이터즈 시절 오타니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매일 시합에 나가서 중요한 때에 때릴 수 있는 선수, 맡은 경기에선 지지 않는 공을 던지는 선수라고 답하겠습니다.
팀의 기둥으로서 열심히 하는 선수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뇌는 본래 언어보다 이미지를 기억하는 데 능숙합니다. 어린 시절 오타니 선수의 뇌 속에는 일본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이도류로 활약하는 미래의 자화상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강한 의지가 그의 뇌 안에 선명한 미래상을 그려서 꿈을 실현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뇌에 입력하는 작업을 반복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만들어서 자주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사진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고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보는 겁니다. 동시에 사진을 볼 때마다 반드시 이 차를 손에 넣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토너먼트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6명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우승이라고 답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는 우승컵을 높이 들어올리는 장면을 매번 떠올리면서 연습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힌 투어 프로 2명이 실제로 1년 안에 토너먼트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뇌에 강렬하게 각인된 꿈은 자연히 올바른 노력을 쌓게 하고 결국 그 꿈은 실현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은 꿈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오타니는 LA 에인절스에서 메이저리거가 된 초기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을 키워서 에인절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것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리는 꿈 이상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장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쌓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꿈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꿈에 대한 행동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꿈을 말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달성 기한을 설정합시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자주 보는 습관을 들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합시다. 어느새 꿈에 점점 가까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급 목표는 최고의 나를 뛰어넘는 것. 우리가 오타니 쇼헤이 선수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상 최고를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보넨 파이터즈 시절 오타니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결과를 원합니다. 1년차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를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압박감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칭을 해도 배팅을 해도 스스로의 모습을 얼마나 높은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따위는 그만두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사상 최고를 목표로 삼고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오타니 선수가 뛰어난 야구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오타니에게 야구에 대한 재능이 없었다면 메이저리거는커녕 프로야구 선수도 될 수 없었겠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이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재능만으로는 진정한 인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피를 말리는 오랜 기간의 단련이 있었기에 오타니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매년 드래프트 회의가 열리고 12명이 각 팀에서 1순위로 입단합니다. 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분석으로는 1군 주전으로 계속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기껏해야 5명 중 1명 정도입니다. 부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드래프트 1순위로 시작한 선수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재능을 타고난 탓에 노력을 게을리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선수들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그릿을 저술한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 박사는 재능, 노력, 성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은 달성. 더크워스 박사는 재능은 노력에 의해 스킬이 올라가는 속도, 달성은 스킬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성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재능보다 노력이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크워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계산이 대략 맞는다면 재능이 다른 사람의 2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절반밖에 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스킬이 엇비슷하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노력가 타입인 사람에게 압도적인 차로 뒤처질 것이다. 왜냐하면 노력가는 스킬을 점차 연마할 뿐 아니라 그 기술을 살려 정력적으로 항아리를 만든다던가 책을 쓴다던가 영화를 만든다던가 콘서트를 연다던가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스킬 자체가 아니라 항아리나 책, 영화, 콘서트의 질과 양이라고 한다면 노력가 쪽이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법이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일을 몰두하는 자세가 당신을 인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더크워스 박사가 개발한 성장사고 이론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성장사고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오타니 선수처럼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승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니포넨 파이터즈 시절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일과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타니는 이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등판 다음날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며 피로물질 제거에 힘쓰고 그 다음날은 완전히 휴식합니다. 그리고 3일째부터는 다음 등판을 위해 정해진 훈련을 철저히 소화했습니다. 이 습관은 메이저리거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등판 전 훈련은 면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와의 캐치볼, 벽을 향해 던지는 공의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오타니는 시즌 오프의 일과도 잘 짜놓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단축된 2020년 시즌을 앞두고 오프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 45분부터 캐치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시에 야구장에 가서 움직이기 시작해 45분 동안 몸을 데우는 시기예요. 먼저 캐치볼을 하고
불펜에 들어가서 뛰고 배팅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돌아오는 식이죠. 연습에 관해서는 아쉬울 것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루틴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 당신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이러한 루틴을 무시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3주 정도 지속하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습관 기술과 리더십 연구에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빈 샤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사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앞으로 며칠이 남았으니 오늘은 상관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멋진 인생은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처럼 만족스러운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모든 하루가 중요하고 최종 결과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상상의 산물일 뿐이며 오늘이라는 하루가 있을 뿐이다. 현명하게 써야 한다. 저는 미리 약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 7시간 중 5시간은 글쓰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외출을 하지 않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반드시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밤 9시 반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 전에 일어나는 리듬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착한 리듬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고 큰 병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껏 힘을 내서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습관을 뿌리내리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 시간이 불규칙해서 이런 루틴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시간 활용법을 공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루틴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습관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습관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오타니 선수처럼 훌륭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매일 전진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타니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았으니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지루한 일상 업무의 반복인데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다. 많은 직장인들이 일이 재미없어요. 이 일을 계속해도 성장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나와 맞지 않아요. 등의 불만을 품고 오늘도 일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재미있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싫은 일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한 행복감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물론 일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일은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저는 업무 내용의 재미를 보고
이를 선택하는 한 인류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프로의 세계에서 재미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타니 선수를 봅시다. 그냥 공을 치거나 공을 던지는 것은 일 자체로 보면 단조롭고 재미도 없습니다. 게다가 프로의 일에 항상 따라다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소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재미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순간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이루는 순간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고 싶어지는 거죠. 열쇠 말은 성장과 진화입니다. 인류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로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흥미롭지 않은 일도 하다가 번쩍하는 빛을 찾아내면 갑자기 재미있는 일로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타니 선수의 말입니다. 매일매일 방망이를 휘두를 때에도 던질 때에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타니는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재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그 과정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간신히 위대한 재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작업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 흥분이라는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일단 해보자 라고 외치며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칙좌핵이라는 뇌의 기관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 스위치의 정체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한 발씩 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업적은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일에도 긍정할 것이 반드시 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당신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서 그저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처럼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돌파구를 찾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지금까지 커리어를 돌이켜보면 거듭되는 사고들이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토미존 수술입니다. 2018년 9월 25일 LA 에인절스 구단은 오타니가 시즌 종료 후 10월 첫째 주에 오른쪽 팔꿈치 내측 축부인대 재건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오타니의 이도류는 수술 후 18개월이 지난 2020년 시즌 이후에나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타니는 수술 전의 갈등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안 하는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보통 1년이나 반년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든 팀의 보탬이 되도록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수로 복귀한 2020년 시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즌 단축으로 오타니는 단 2경기에서 1과 3분의 2 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투수로서 아쉬움이 큰 시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낙담하면서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희일비의 태도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일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도약으로 이끄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2018년 시즌 후 잡지 인터뷰에서 2018년 시즌 후반에 인대에 상처가 있는데 타격에 지장이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른쪽 팔꿈치에 불편함이 없어 타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했으니 더 좋은 상태로 타석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 답변을 보면 오타니 선수는 좋지 않은 일 가운데 숨어 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데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셀프 토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긍정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좋은 소식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보다 최선주의자가 되자.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완벽주의자와 최선주의자입니다. 앞서 한번 소개한 말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정답을 맞힐 수는 없어도 훈련 과정에서 정답을 맞힐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좋지 않았던 것, 좋았던 것이 매일 나옵니다. 오늘도 있었어요. 그걸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보고 그걸 다음날 시도해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말에서 오타니 선수가 최선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주의에 빠지면 일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일을 끝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95% 완성된 작업도 불완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5%까지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반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80%가 완성되면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실패에 대한 내성에서도 최선주의자는 회복이 빠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의욕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반면에 완벽주의자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결과가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평불만을 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니포넨 파이터즈 시절 오타니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선은 내 스타일대로 내가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공을 던지면 어떤 타자도 맞히지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의 실력을 파악한 후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최고의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완벽주의자와 최선주의자의 사고방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격하게 대합니다. 실수를 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책임 유무와 반성 여부를 묻습니다. 반면에 최선주의자는 모든 일에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실수나 실패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단에는 완벽주의자와 최선주의자의 목표까지 거리 예측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최단 거리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당황합니다. 반면에 최선주의자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을 항상 예상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여유 있게 대처합니다. 오타니가 생각하는 어른의 조건.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소의 행동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칫하면 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했을 때보다 안 좋았던 경기가 더 기억에 남아요. 제 약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싶거든요. 열심히 하라는 소리도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제대로 스트라이크를 넣어라는 소리로 들리죠. 오타니 선수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BC 이론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역경, 해석, 결과의 머리글자를 따 지은 이름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주차장이 꽉 차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늦게 온 차량이 그 자리를 가로챘다고 합시다. 만약 당신이 저 운전자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싸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럴 때 저 운전자는 서둘러 물건을 사야 할 필요성에 쫓기고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운전자와 다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ABC 일기의 예시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전용 노트에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당신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치를 따지지 않고 일단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시작한 지 열흘만 지나면 점점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신기하게도 주변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금연, 금주 등 건강 습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의 뿌리는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아, 내일부터 하지 등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쌓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의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시절에 연습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주 힘든 훈련 일정이 있다면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른입니다. 매일 ABC 일기를 쓰면 당신의 인생이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고 오타니 선수처럼 인생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인간이 되는 법.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야구부 사사키 히로시 감독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사키 감독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작은 화분이 담긴 은행나무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정원에 심을 큰 은행나무를 원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작은 화분에 담긴 작은 묘목도 정원에 심으면 크게 자란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사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나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도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크게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크기로 자란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키우면 그 정도 선수로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선수에게는 단계적으로 그릇의 크기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나는 이 정도의 인간이라고 스스로 단정 짓는 것이죠. 물론 과거를 바꾸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인간이다 하는 식의 자아상을 지금 당장 바꾸어 봅시다. 저는 노력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 자아상은 그 물을 담는 그릇의 부피, 그리고 성과는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쌓아도 그릇의 부피보다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즉, 노력을 쌓기 전에 나라는 그릇의 부피를 키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수시로 들려주세요. 나는 목소리라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나는 책 낭독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자주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자아상이 바뀌고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아상을 바꾸는 방법은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공부나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사실 감정은 어떤 사실로 인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좋지 않은 자아상을 뇌 속에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감정 변화의 스킬 향상표는 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의 예시를 참고하여 매일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기술을 익혀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긍정도 점수를 숫자로 적어봅시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표를 이용해 긍정적 요소를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자아상은 개선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잘 되는 나를 연기하라. 오타니 쇼헤이 선수만큼 자신만만한 표정과 태도를 가진 선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기력이야말로 인류 운동선수들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요소입니다. 오타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반드시 메이저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다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이루어진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오타니는 마치 자신이 이미 메이저리거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플레이해왔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풍모라는 단어는 연기력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인류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한 대본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인류 야구 선수의 풍모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 투수가 던지는 공과 평범한 투수가 던지는 공은 같은 구질이라 하더라도 타자에게는 다른 공으로 보입니다. 인류 투수가 던진 공이 당연히 더 위력적인 공으로 보입니다. 즉,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이 날아오는지보다 누가 던진 공인가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어디에 공을 던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가운데로 던집니다. 전부 한가운데로 던져요. 포수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가운데서 준비하고 직구가 좋겠다 싶으면 가운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깝지 않겠어요? 타자가 가운데로 올 줄 알면서도 못 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모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아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내면을 변화시키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1. 부정형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2. 일지에 기록하면서 3. 긍정적인 생각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순서의 3단계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칼레도니아 대학의 엘렌 덩컨 박사가 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기를 쓰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불면증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일기를 쓰는 사람의 66%는 오래된 일기를 버리지 않았고 그중 89%는 일기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쓰라린 기억이나 좋지 않은 일을 떠올린 것이 불안과 불면증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좋지 않았던 일을 돌아보면 우울하지만 잘한 일을 돌아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덩컨 박사가 작성한 성장 노트가 있습니다. 잘한 일, 할 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이 노트를 훑어보세요. 오타니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태도를 따라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연기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주변에서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